안녕하세요. 변한윤의 변근원장입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건강검진 후 대사증후군 주의 단계입니다 라는 글자가 인쇄된 결과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보통 비만이나 운동 부족, 영양과잉 등으로 인해 대사 이상과 관련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여러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1988년 미국의 의사인 제럴드 리븐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인자들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X증후군으로 발표됐으며, 후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는 주장에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라고 칭하기도 했으나, 세계보건기구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 증상들의 모든 원인이 된다는 확증이 없다며 1998년에 이를 대사증후군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을 특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해 인슐린의 신호를 세포들이 반응하지 않아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혈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도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류 속에 쌓여서 혈당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전 세계 성인 중 20에서 25%가 겪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4천만 명이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사증후군 환자가 20% 가까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주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복합적입니다. 먼저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단일 핵산염기 다형 현상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SNP가 인슐린 저항성과 지질대사 이상을 촉진하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나이,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장기간 약물 복용, 제2형 당뇨 등이 있으며, 수면 부족도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의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는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내장지방에서 분비된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염증성 단백질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인슐린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등 우리 몸의 필수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고,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인슐린 생성을 조절해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피하지방이지 내장지방과는 다릅니다. 내장지방이 많게 되면 아디포넥틴 생성량이 오히려 줄어들어 인슐린 조절에 문제가 생겨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식단에 있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유, 밀가루 음식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유당불내증, 글루텐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유제품과 밀가루를 먹게 되면 장누수를 통하여 점점 혈액이 오염되게 됩니다. 결국 우유, 밀가루 섭취량에 비례해서 나이에 비례해서 대사질환은 빨리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2배에서 3배, 당뇨병 발생 확률을 5배에서 10배, 뿐만 아니라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등 만성질환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정한 대사증후군 판단 기준칙을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